어제 했던 일들이 뭔지 오늘에야 알 것 같아. 이렇게 날마다 다시 태어나 바라보고 듣고 쓰는 이스라의 이스라디오. 사랑과 용기를 듬뿍 담은 낭독방송, 이스라가 쓰고 읽는 라디오, 이스라디오입니다. 오랫동안 달리다가 멈춰선 사람에게는 고요하고 느린 시간이 주어진다. 멈춰선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뜨는 해와 지는 해, 냉장고 속 식재료들, 새삼스러운 내 몸, 이상한 순서로 기억나는 과거의 일들을 멋쩍은 얼굴로 바라본다. 2020년 한여름의 장기하는 그런 시간 속에 서 있다가 나온 듯하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보컬로서 장기하는 지난 10년간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은 노래를 만들고 불러왔다. 장기하라는 장르로 분류해도 좋을 정도였다. 그는 사람들이 노래하듯 말하고 있다는 걸 일찍이 알았다. 말하듯이 노래할 수 있었던 건 그래서다. 말과 노래를 능청스레 넘나드는 그의 명곡들은 모든 일상어에 깃든 음악성을 탁월하게 포착한 결과물이다. 나는 그가 부리는 재간에 피식피식 웃는 이들 중 하나였다. 너무나 말 같은 그 노래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하다 잠깐 리듬을 탄 적도 있다. 밴드의 막을 내린 후 장기하가 산문집을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 인터뷰를 상상했다. 언어에 관해 긴 수다를 떨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표지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 참으로 싱거운 제목이라고 생각했다. 자정 무렵에 첫 장을 펼치고 새벽 2시쯤 마지막 장을 덮었다. 참으로 싱겁고 애틋한 책이라고 생각했다. 좋은 기억을 가지런히 간직해온 사람의 이야기였다. 음원이나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가 꼼꼼하고 정갈하고 균일한 문장으로 쓰여 있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을 멈췄기 때문에 쓰여진 책 같았다. 한가해져야만 알 수 있고 그만둬야만 새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어떻게 달라져 갈지 궁금했다. 음악가이자 저자이자 이웃인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디오의 DJ 이스라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2020년 일간 이스라 한여름호에 수록되었던 인터뷰의 프롤로그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기하님을 만나고 쓴 인터뷰의 도입부였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신 장기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기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이 출간된 지 2달 정도 지났는데요. 조금 안 됐나요?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그러니까 정식 출간일은 11일이었거든요. 9월 아, 그러네요. 11일. 네.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너무 행복하게 지냈죠. 일단
그 1년 동안 쓴 책이 결과물로 나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한데, 결과도 게다가 좋고. 예, 뭐 이렇게 재밌게 읽었다는 분들,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워낙 많으셨다 보니까, 아, 사는 보람을 느꼈죠. 네. 사는 보람이요. 뮤지션으로서 모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작가로서 모시는데요. 이렇게 저희 낭독 방송이다 보니까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음악가로서의 장기하님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책이 굉장히 재밌고 좋은 책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었죠. 이 책은 시시각각 변하는 장기하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미 책을 내고도 벌써 변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에필로그에 그 전에 이제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한다는 꼭지를 맞아요. 썼었고, 에필로그에는 족저 근막염이 생겨가지고 그새 좀 달리기를 멈추게 됐다. 족저근막염 이름이 되게 예. 무시무시하네요. 족저 근막염입니다. 그냥 네. 발 밑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발목이 아프신 거죠? 그 발바닥이 좀 아, 아픈데, 그냥 그 통증이 조금 나았습니다. 예. 아직 달리기를 일상적으로도 재개할 정도는 아닌데, 네. 예, 약간 나았다. 뭐 이런 약간 정도입니다. 나았다. 건강이 살짝 변했다. 네,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한 6회 정도 받았고요. 예. 비싼가요? 네, 아, 비쌉니다. 네. 그 체외 충격파 얘기 하시니까 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왜 이슬아는 서 있고 장기하는 앉아 있어서 이슬아가 장기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나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앉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만 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아니, 그럴 리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째서 차이가 안 나요? 명백히 서 있구만, 한 사람은. 네, 아이고, 네. 제 허리 건강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독자분들 만날 기회가 좀 있으셨죠? 그렇죠. 온라인 만남 익숙하신가요? 아니, 전혀 익숙하지 않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친숙해진 것 같아요. 일단 기자간담회를 화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랜선 팬미팅을 한번 했고, 제가 정말 라방이란 걸 안 하는데, 라방이란 말 방송에 라이브 방송인 거죠? 뭐 네. SNS로 그거 태어나서 두 번째 해봤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또 되게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또 왜냐면 장대라를 오래 해오셨잖아요. 네, 라디오를. 뭐 그래도 2년 반 정도 했는데, 그때 뭐 보는 라디오 했던 느낌이랑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라이브 방송을 안 해오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낯간지럽다든지. 좀, 낯간지러웠어요. 라디오는 어떻게 하셨어요? 낯간지러운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라디오는 일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납득을 하실 만큼 잘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 마음속에서의 명분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라디오는 뭐, 사실 라디오도 처음에 섭외가 들어왔을 때, 내가 뭐라고 DJ를 하나 해가지고 여러 번 좀 거절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건 제가 특히 배철수 선배님 라디오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나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보겠다. 멋진 DJ의 발끝이라도 따라가 볼 기회이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명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SNS 라방은 좀 너무 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독자님들이 되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저장은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기능을 모르니까요, 제가. 네. 예,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예. 어쨌든 굉장히 재미난 산문집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SNS에서의 반응을 보는 재미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목이 상관없는 거 아닌가여서 할 수 있는 챌린지가 있었죠. 그렇죠. 제가 뭐 챌린지를 제가 유도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실 책 출간된
날에는 한 24시간 정도를 그냥 그 요 책 제목으로 태그해 주시는 스토리를 전부 다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첫날이니까. 엄청 많았을 텐데요. 네, 많았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간혹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제목 앞에다가 어떤 말을 붙여가지고 이러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재밌다 해가지고 며칠 뒤부터는 그냥 그렇게 올려주시는 분들만 공유를 이렇게 좀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나도 재밌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또 새롭게 가지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관없는 챌린지의 물결이 쭉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가 그렇게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지 저는 스토리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 있으신가요? 그냥 저는 뭐라 그럴까, 또 저를 너무 칭송해 주시면 또 약간 오그라들어요. 예,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고양이가 위에 올라타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뭐 냄비 받침으로 써도 상관없는 냄비 거 받침으로 아닌가?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마우스 패드로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사기만 하고 읽지 않아도 맞아. 상관없는 거 그거 아닌가. 너무 좋더라고요. 뭐, 그런 게 은근히 전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약간의 홀대. 그러니까요. 책을 약간은 예. 홀대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책을 존중해라라고 막 내가 막 주장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존중받으면 기분이야 좋지만은. 어쨌든 되게 홀가분해지는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장기하님의 문장들이 싱겁고 또 단정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요. 단정하다는 말이 저는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스스로의 문장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단정. 여기 지금 독자님들이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 문장이 쓰여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기하는 어떻게 글을 쓸까? 그래서 이 단정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궁금했어요. 써놓고 많이 고쳐서 정갈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쓸 때부터 군더더기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군더더기가 없어야 한다는 저의 어떤 성향 때문에 처음에는 글을 써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줄 쓰고 안 네, 나갔다고. 맞아요. 한 문장 쓰고 고치고, 두 문장 쓰고 고치고, 계속 100번씩 읽어보고, 이거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문법 경찰이시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속 질책하고 정말 얼마나 걸작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100번을 다시 보셨어요. 정확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내가 무슨 얼마나 걸작을 만들겠다고 이러고 있나, 뭐 좀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글을 쓰기 시작하고 한 중반부부터는 그냥 일단 뭐가 중언부언 하는 거든 뭐 이렇게 동어 반복이 되든 거든 문법에 틀린 거든 다 상관하지 말고 일단 쓰자. 일단 쓰자. 일단 빠바바바박 이렇게 진도를 나가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는데 조금씩 더 익숙해졌고, 그리고 그렇게 일단 다 쓴 다음에 뭐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괜찮다. 엉망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더 나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군요. 뭔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음악을 그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후반부에는 되게 많이 다시 듣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때 너무 많이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잠깐 네. 귀를 쉬었다 온다든지. 쉬어야 돼요. 네. 쉬어야 되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음반을 만들면서 음반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어느 순간 상관없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제목이 태고 과정에도 적용이 되는군요. 어느 그렇죠. 순간.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거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야지, 안 그러면 진짜 산으로 가거든요. 그 음악 만들 때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계속 발견하기 시작하면, 조그마한 오류를 계속
찾다 보면 그게 끝이 없거든요. 나노 단위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책에서 산울림의 음악이 뭐 연주가 좀 오류가 있어도 그게 오히려 매력이 된다는 얘기도 썼지만 네, 너무 눈에 불 켜고 끝까지 고쳐서는 안 된다. 뭐든. 네. 저는 이 책이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들을수록 지나치게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물론 매번 성공하진 못하지만 네. 그런 정서가 있다고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게 저의 기본적인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늘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렇겠죠. 늘 성공하면 너무 정없지 않나요? 그럼 이제 해탈하는 사람이죠. 그쵸, 약간 법륜스님 같은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네. 저 이 책의 뒷표지에는 배두나 배우님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굉장히 저의 마음에 오래 남았는데요. 나 대신 멈춰줘서 고맙기까지 하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장기하님이 나 대신 멈춰줘서 고맙기까지 하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네. 기하님은 읽고 어떠셨나요? 너무 고마웠죠, 사실. 네. 나 대신 멈춰줘서, 그러니까, 나 대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는 공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봤고, 비슷한 부분에서 힘들어 봤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져서, 멈추고 네. 싶었는데 못 멈춘 사정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했고 되게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멈추고 쓰신 책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온 일을 멈추는 건 사실 대단히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예, 용기는 뭐 필요하긴 했죠. 예, 그때 제가 장기 얼굴들을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을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그 최측근한테 되게 많이 들었고 그게 너무 모르겠어요. 멀쩡하게 밴드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었고요. 그 의견들을 다 설득해 낼 만큼 뭔가 내 안에 좀 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있으셨나요? 돌이켜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워낙 명확했고 예, 다행히 서로 좀 이렇게 웃으면서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요. 뭔가 좋은 마무리들이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애틋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애틋해 하려면 그것으로부터 시간적으로도 좀 멀어져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멀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약간 흘러야 되고 네, 어떤 사람이 애틋해지려면 공간도 좀 떨어져야 하고 맞아요. 그런 시간과 공간의 거리두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간적 거리두기는 아마 파주로 이사를 오면서 다 자연스럽게 되셨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시간의 거리두기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그 며칠 전에 지인들 두어 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낭만이라는 거는 무조건 과거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는 거다.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는 낭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좀 반박을 좀 하고 싶었는데 생각할수록 은근히 그 반박하기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기 얼굴들 한복판에 있을 때보다도 지금 어쩌면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PD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채팅창을 좀 읽어주셔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죠. 예. 태키 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채팅창에 어떤 말들이 도착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최지영님, 새벽에 일어나 조격을 하며 책을 다 읽었네요. 기아님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아가기 위한 여유. 네. 김사슴, 대문호랑 락스타가 방송한데 저 자꾸 대문호라고 놀리는 언니가 있어요. 정말. 대문호 맞으시죠, 사실. 아니. 네.
아름다운 언니인데요. 저는 아직 소문호지만 중문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문호를 향해 가고 계신 네, 거예요? 근데 락스타시잖아요, 그쵸? 아, 저는 뭐 그냥 중견 가수. 락을 했던 락을 사람. 했던 사람. 앞으로도 할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 여러분, 오늘 EBS에 와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장기하 얼굴들 노래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EBS 애청해 주시고요. 김유리님, 퇴근하다가 장기하 씨의 노래가 나오기에 피식 웃었습니다. 운전 중에 연달아 그의 노래가 나오는 걸 들으며 이건 무슨 일이 나도 크게 났구나 싶었습니다. 큰일이죠.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좀 처음입니다. 지금 방송국 오시면서 당황하셨죠? 네, 제가 참 방송국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오는데 이런 환대를. 계속, 제가 출연하기 직전에 1시간 동안 제 노래만 틀어주신 분은 한 번도 없었는데 참 이게 너무 황송해서 사실은 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되게 화끈하신 분이 1시간 통으로 환대를 할 거면 이 정도로 해야 된다. 큰일 난 거죠, 사실. 큰일, 네. 큰일이에요. 네. 김진환님. 책을 읽고 싶었는데 방송하신다고 급 주문해서 어젯밤 읽었어요. 다 읽진 못했지만 글을 읽고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 문장이 제 마음에 오랫도록 남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런 말씀 들으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는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아니,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어떻게 씁니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제 다음입니다. 글을 다 마무리한 시점에 처음 쓴 글을 읽어보면 어쩐지 기분이 낯설 것 같아요.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 테니까요. 장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책에도 나온 이야기죠? 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1년 동안 쓴 글 중에서 누락시킨 꼭지는 거의 없기는 해요. 거의 쓴 거를 다 실었는데 어떤 글은 그때 마음이랑 너무 다르다 지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씻지 않은 꼭지도 있기는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꼭지들은 이거를 에필로그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면 조금 오히려 더 재밌어질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생각이 바뀌었지만 혹은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냥 그대로 실은 글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프롤로그랑 에필로그의 장기하가 다른 게 실감나는 부분이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장디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8935님 네. 장디라고 부르시고요. 네. 맥드라이브로 픽업하는데 장디도 이 드라이브스루 좋아하신다니 기뻤습니다. 네. 네, 좋아하시죠? 그럼요. 그 드라이브 스루는 진짜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고, 다만 저희 동네 가까운 데에 이 햄버거 드라이브 스루를 살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게 참 아쉽고, 커피는 그쵸.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그 쿠폰을 몇 장을 사용했는지 몰라요. 이거 앱으로 이거 바코드 찍어서 한 잔 살 때마다 모아가지고 벌써 공짜로 한 5잔 마셨습니다. 알뜰살뜰히 네, 그럼요.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홍은혜님의 질문까지만 받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살펴볼게요. 두 분이 글을 마감하실 때의 스타일이 궁금해요. 슬아 작가님은 매일 연재를 하시다 보니 속도감이 필요하리란 짐작이 들지만 장기하님은 이번 산문을 준비할 때 글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셨을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꼭지씩을 써서 편집자님께 보내드린다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해가지고 썼고요. 대략 한 60-70%의 확률로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정도면은 선방한 거라고 네. 편집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주말이 지나면은 일단 쓴다라고 생각하고 컴퓨터에 앉았고요. 그럼 주말이 지난다는 건 주 초에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주일 단위로. 주로 월, 화 이렇게 이런 요일에? 그렇죠. 그래서 뭐 한 수요일 정도까지 완성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술을 한 잔만 먹고. 근데 취중에 쓰지는 않으셨죠?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네. 취중 지필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취하면 멍청해지니까요. 별로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럴 수 있죠. 이 책에는 이야기 속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음악들이 몇 곡 있는데요. 저는 그 책에 등장한 그 음악에 대해서 쓰는 글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기아님이 책을 쓸 때 생각했던 노래 중 하나를 골라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네, 네. 어떤 걸 고르셨죠? 테임 임팔라의 Nothing that has happened so far has been anything we could control이라는 와우. 제목인데요. 네. 네. 테임 임팔라의 긴 제목의 노래였는데 네.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노래였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제목이 뭐라고? 이렇게 지금 그 받아들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 돌이켜봤을 때, 이건 이렇게 돼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라고 뭐 사후적으로 생각하는 건 쉽지만, 생각해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이 테임 임팔라의 노래 제목이 어떤 낭만적인 수사가 아니라 어떤 엄중한 현실, 진실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썼죠. 예. 맞아요. 그 맥락에서 창작이 과연 자유일까? 라고 질문한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 창작 자유 아니다. 사실 창작으로 우리가 해낸 일들도 사실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건 많지 않았다. 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테임 임팔라의 긴 제목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장기하님의 선곡으로 테임 임팔라의 노래 Nothing that has happened so far has been anything we could control 듣고 왔습니다. 네, 긴 노래였는데요. 연미화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래가 특이하네요. 라디오 잡음 같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 드네요. 노래가 특이하고 이상한 기분이 든다는 평을 테임 임팔라, 케빈 파커가 듣는다면 자기 의도와 그쵸. 부합한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네, 다시 책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고 싶은데요. 책에 채식의 즐거움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한님을 제가 맨 처음 본 게 어느 채식 식당에서였거든요. 아니 그렇다면서요. 어느 동네? 상수동. 상수동. 예. 네, 상수동 정말 자주 가는데 사실 몇 개 없잖아요, 채식 식당이. 저도 되게 자주 가요. 거기. 저도 정말 사실 거의 세 번 정도 봤어요. 정말?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빅팬이잖아요. 근데 그 3번 동안 아는 척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이 점잖다, 나는. 그러니까. 점잖고 그 책에서 기아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리액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보통 헐 대박 장기야 약간 이렇게. 네, 그런 분도 계셨죠. 아니면 뭐 야 장기야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장기야. 이렇게 많이. 근데 이게 잘 들릴 것 같아요. 이름이 특이해서. 너무 잘 들려요. 그니까요. 네. 그냥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제가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야. 이거 다 들려요. 저는 옆에 이제 바로 옆 테이블에 계셨는데 그 식사를 방해할까봐 점잖게 1등 시민이십니다. 1등 시민. 네. 그래 나중에 인터뷰를 정말 질척거리게 했습니다. 4시간 동안 인터뷰 4시간 동안 하고 라디오에도 부르고. 근데 그때 일간 이스라의 인터뷰가 저는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그냥 섭외 주셨을 때 무조건 나온다 그랬고, 오히려 이스라 작가님이 한 번 더 생각해보지 그러냐고 너무 대본에 내가 수락을 하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쉬웠냐며. 네. 아니다, 나 생각해볼 거 없고 그냥 나가겠다고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식식당에서 3번이나 뵌 분이라 채식의 즐거움에 대한 글을 써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네. 책에 실린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읽어드릴게요. 중반부에 있었던가요? 네. 그냥 채식의 즐거움 중에서 좀 후반에 있는 일부를 읽을게요. 네. 나는 시야가 좁고 이타심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게으르기 때문에 지구 전체 혹은 다른 종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일은 잘 없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생명을 너무 많이 죽이거나 괴롭히고 있다고는 생각한다. 지구상의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종은 거의 없지만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은 생명을 죽이는 종은 내가 알기로는 인간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전혀 모르겠다. 단지 미안할 뿐이다. 내가 인간이라고 해서 돼지나 대파 앞에서 으스댈 이유는 전혀 없다. 그 정도의 생각을 할 뿐이다.
네. 네, 이 정도입니다. 돼지나 대파 앞에서 으스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맞아. 동물 시국 선언에서 돼지의 네. 입장에서 발표하셨잖아요. 조금 창피하지만 돼지 해봤습니다. 네. 불가능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은 생명을 죽이는 종은 인간만 그렇다라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 기아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배경에 혹시 유발 하라리를 읽은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선생 제가 정말 빅팬인데 저야말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럴까 나 자신이 생각보다 대단찮은 존재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뭐 독인 객인이지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런 거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어떤 문장이나 어떤 경험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았고 그런 면에서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진짜 좋았죠. 우리나 뭐 보노보나 오랑우탄이나 뭐 그냥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그건 뭐 다른 종들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맞아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그리는 이 역사의 지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먼지 한 톨도 안 되는지 되게 최근 유행이잖아요. 인간이요? 인류세. 이렇게 으스대면서 사는 이 분위기가. 그러게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공장식 축사는 21세기의 홀로코스트라고 유발 하라리는 되게 강경하게 말하는 네,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나저나 낭독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 기하님과 인터뷰를 하고 녹취를 푼 친구가 있는데요. 그분이 살면서 풀어본 녹취 중에 가장 수월했다. 혹시 녹취를 풀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보통은 사람이 말을 하면 정지를 하고 옮겨져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듣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하님의 녹취의 경우는 멈춤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따라 적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또박또박 말하시고 군더더기 없이 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요. 어렸을 다행이네요. 때부터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아셨는지. 사실 이 방송을 만약에 제 친한 지인들이 듣고 있다면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요? 그냥 말주변이 없는 걸로 저는 유명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하다기보다는 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눌하다고요? 네, 그냥 말이 일단 느리고 뭐 뭔가 말을 잘한다라는 평가는 거의 못 받는 축이라서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되게 깔끔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인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군요. 질문을 잘 해주셔서 그렇죠. 저는 누울 자리를 좀 보고 눕는 편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책에서는 장기하라는 사람의 그 살림살이 혹은 뭐 생활 습관 혹은 집안일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차를 타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뭐 고기를 덜 먹는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군더더기가 없다는 느낌이라는 문장을 쓰셨는데요. 네, 네. 방금 제가 말씀에 군더더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네. 근데 삶의 군더더기가 없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글쎄요. 그냥 웬만하면 뭔가 없이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거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보일러가 지금 고장이 난 상태인데요. 네. 최근에 좀 추워졌어요. 춥죠. 지금 이제 그리고- 겨울이 다가왔으니까요. 그리고 파주는 진짜 추워요. 그냥 파베리아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 추워 죽겠는데 옷을 껴입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더라고요. 아니, 보일러는 안 고치시게요? 지금 수리 출장은 좀 부탁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하나의 실험을 해볼 수 있다. 보일러 없이 살아볼 수 있는. 10월 중순에 사는 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아마. 가능할 수밖에 없죠. 11월부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이 10월인 거에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고쳐놓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몸 관리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7시님. 글이랑 노래랑 닮아서 나른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기분으로 읽기 딱입니다. 더 할 나위가 없네요. 네. 양선희님 질문입니다. 장 작가님 집착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집착하는 거요. 네. 제가 직접 쓴 작가 소개 글에도 있지만은, 자연스러움에 대한 집착이 부자연스러울 만큼 크다. 네. 하여간에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놈의 자연스러움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거에 대해서 너무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홍은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슬아님의 점잖으님 말을 더듬게 되네요. 아니,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좀 더듬으시네요. 아니, 저를 사랑스럽다고 하시니 말을 더듬게 되네요. 슬아님의 점잖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콩닥거리는 마음 어떻게 감추셨어요? 제가 사실 콩닥거리기까지는 않았고. 네, 그 정도는 네. 아닌 것 같았어요. 반갑다? 네. 장기하님 옆에 계셔서 반갑다 정도. 네, 서로 반갑게 만났던 것 같아요. 저분도 채식을 즐기시는구나. 반갑다. 이런 정도였어요. 네, 박혜정님, 장기하님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가? 맞다. 맞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낭독을 짧게 하나만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좋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한님, 근데 기한님은 책 쓰고 다시 읽어보시나요? 자주? 제가 책을 펴가지고 다시 읽어보진 않았고요. 책이 나온 다음에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캡처를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서 평을 이제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로로 다시 읽게 된 구절들이 꽤 있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자주 공유되는지 아시겠네요. 근데 그것이 그렇죠. 네. 기한님이 쓰고 자기가 좋아했던 부분과 일치하나요? 완전히 그러니까 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읽으려고 골라놓은 요 문장은 너무 싱거워서 그렇게 자주 공유되진 않아요. 자주 공유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짧고 싱거운 이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생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내게는 꽤 즐거운 시간이었다. 아무쪼록 다른 이들에게는 무해한 하루였기를 바란다. 네. 끝입니다. 네. 이것이 어느 꼭지의 마지막 문단이었지요? 인생의 하루라는 제목이에요. 네. 인생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내게는 꽤 즐거운 시간이었다. 아무쪼록 다른 이들에게는 무해한 하루였기를 바란다. 정말 싱겁네요. 그쵸? 근데 싱거운데 저도 이 부분 좋아합니다. 통했네요. 네. 하지만 최애는 아니고요. 네. 제 최애는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라임의 함정에서 맞나요? 가군이 라임이죠. 네, 가군이 얘기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특이하시다고 아니 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공유 많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가끔 공유되는데 순위로 따지면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하는데 제가 취향이 대중적이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특별히 언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재밌었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다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네. 가사 쓸 때의 노하우 같은 거를 한참 얘기하셨었죠. 네. 입에서 부드럽게 돌돌돌 굴러가는 말들이랑 탁탁 걸리는 말들 네. 이 차이를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적절히 섞어서 가사를 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정말 장기하님이 책을 안 썼다면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뭔가 창작의 과정이 너무 궁금했던 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책에 적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 라임 그 얘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또 물어봐주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긴 내용을 들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는 김에 평소에 혼자만 하고 있었던 생각을 막 자세하게 적은 건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그것도 진짜. 이제 좀 소수 취향인 걸 약간 알겠고요. 네.
제가 아까 책을 쓰면서 생각한 노래 요청드렸었는데요.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노래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네. 폴 맥카트니 앤 린다 맥카트니의 노래인데요. 오. 램이라는 앨범 있잖아요. 둘이. 제가 폴 맥카트니 음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반인데. 아, 그래요? 혹시 책을 쓰셨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안 썼어요.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오, 앨범이 정말요? 오. 정말 좋은 앨범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제 동생 차세대 이찬이 때문에 듣게 된 앨범인데요.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Heart of the Country 네. 들을 텐데 왜 가져왔냐면 이게 시골, 뭐 거칠게 번역하자면 시골의 중심부라고 해봅시다. 기아님이 지금 파주에 지금 되게 인적 없는 동네에 사시잖아요. 하지만 시골 아니에요. 출판 도시예요. 여기 출판 지방이에요. 파주 출판 지방인데 그 하울 오브 컨트리로 가자고 말하는 노래인데 네. 계속 파주에 남으시라. 아, 정말. 네, 하울 오브 컨트리에 계속 사시라 하는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폴 앤 린다 맥카트니의 하울 오브 컨트리 듣고 왔습니다. 제가 장기하님의 책 상관없는 거 아닌가를 읽으면서 이 자유로를 운전하며 음악을 들으며 달리는 한 사람을 되게 많이 상상했거든요. 네. 저는 이 노래를 차에서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너무 좋죠. 네. 근데 어느 날 차에서 그리워하기 싫어서 미뤄둔 음악에 대해서 맞아요. 쓰신 적 네. 있죠. 그 부분 정말 애틋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참 그런 것 같은 거. 이게 너무 좋았던 추억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게 다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런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어렸을 때도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는 좋았던 일 지나가면 슬퍼질 때 많았다고. 네, 근데 사실 커서도 마찬가지. 맞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그런 점에서 애틋한 페이지들이 조금 있었고요. 초심에 대한 내용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라고 뿐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심에 대한 내용은 그 상관없는 거 아닌가를 읽은 애독자인 제가 장기하님을 인터뷰하다가 인터뷰에서 여쭤본 내용이죠. 맞아요. 그때 초심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초심을 잃는 것 좋아한다. 그때 초심. 뭔가 계속 사람이 변한다, 아, 뭐 맞아, 이런 얘기 맞아, 하다가 맞아. 초심도 막 잃고요. 맞아, 라고 맞아요. 이슬아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초심을 지키는 게 좋다는 게 어느 문화권에서나 보편적인 건 보편적인 아니다. 아니라고. 네, 맞아요. 그쵸. 영어로는 번역할 수가 없는 얘기다. 초심. 근데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죠? 초심.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썼어요. CHO. CHOSHIM 이렇게 썼습니다. 네. 초심은 영어로 초심이라고 네, 합니다. 초심입니다. 네, 아무튼 초심을 잃는 이야기 저는 좋아합니다. 장기하님을 인터뷰하고 나서 저는 처음의 마음 말고 다음의 마음이라는 게 더 근사하고 궁금하게 느껴졌어요. 기하님이 다음의 마음으로 어떤 작업들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정말 솔로 싱어송라이터로서 내는 첫 음반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책을 쓰는 동안 사실 음악 작업을 병행하고 싶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참 저 자신이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별로 만들어 놓은 건 없는데 대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방향성은 정립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실마리가 될 만한 어떤 어휘를 찾고 있어요. 계속. 예. 찾은 어휘도 있나요? 이미 찾은 어휘, 그러니까 그냥 메모장에다가 뭐 조금씩 써놓은 그런 것들은 있는데. 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장기하님의 싱글. 솔로. 솔로. 항상 헷갈려요. 항상 잘못 말합니다. 싱글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고 싱글이기도 하죠. 솔로는 애인이 없는 사람. 싱글, 네. 솔로 앨범 솔로 앨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갔는데요.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벌써 같습니다. 끝났네요.
네, 벌써 끝났네요. 1시간 동안의 소감을 여쭤보기도 되게 민망할 정도로.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정말요. 예. 저희 이제 제가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려고 하는데요. 끝곡으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사람의 마음을 틀어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노래. 그렇죠. 예. 이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기하님 모두, 기하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싱글 아닌 솔로 앨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용기를 듬뿍 담은 낭독방송 이스라가 쓰고 읽는 라디오 이스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